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생태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해 전남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면서 2차 가공식품 업체 등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낙후된 전남의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솔라시도 기업도시. 20년 가까이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전라남도가 대통령 공약인 광주에서 영암 아우토반과 연결해 솔라시도를 생태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친환경 신도시 네옴시티. 에너지원은 태양 풍력으로 오염이 없고 5분 내 학교, 직장, 병원이 있는 주거지가 일터인 직주일체 미래도시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 해남 솔라시도를 네옴시티와 견줄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자연과 사람,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공존하는 생태에너지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솔라시도 발전 전략을 통해서 전남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대도약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게 세 가지로 나뉜 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 조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 서비스와 정주 인프라를 갖춘 1조 5천억 원 규모의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 1기가와트 태양광 발전 집적화 단지와 아리백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추진합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과 영암호 수상보행교, 골프타운 등 특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관광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 또 도민들께서 약간 애물단지처럼 생각하셨다면 이제 우리 서남권 특히 전남도의 관광 레저 산업의 보물단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권의 중심이 바로 이 솔라시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이제 조금씩 그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라남도가 세부 과제로 제시한 개발 사업은 모두 16개, 8조 8,14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지만 행정과 경제 등 최근 여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전남 서남권을 달래기 위해 급조한 발전 전략이 아니냐는 의문 속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에 있는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시킨 복층 교량입니다.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 권역을 제주도에 버금가는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고흥군이 멋진 풍광과 기능을 갖춘 거금대교를 그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소록도와 거금도 연홍도까지 아름다운 하이킹과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는 그 중간 지점에 금빛다리 거금대교가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보차도 겸용 복층 교량으로 건설됐습니다. 고흥군은 내년 5월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화장실과 조형물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신 매니아들을 위해서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구분해줬고 그다음에 트리가트와 벽화 등을 설치해서 고흥만이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금대교는 45.3km의 거금 1조 도로는 물론 거금도 둘레길과 비단 바닷길, 붉은 노을길 등 힐링 걷기 여행의 시작점입니다. 또 소록도와 남해바다의 멋진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뷰포인트로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 가고 싶은 섬 연홍도로 가는 길목으로 고흥 생태 관광 개발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고흥 관광의 3대 축이라 하면은 그 고흥만 간척지의 드론 산업과 나루호 권역의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도양과 거금도는 생태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거금대교는 도양과 거금도를 잇는 어떤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생태 관광의 그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고흥군은 거금대교 재정비를 시작으로 거금도 휴게소 리모델링과 국립공원 편입구역 개발, 빈집 정비 사업,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지역주도 균형 발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거금 휴게소에서 현장 간부 회의까지 개최한 고흥군은 장기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소록도 관광 자원화를 위한 초속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의 거금대교 관광 자원화 구상이 도양 금산권역 관광 활성화에 새로운 구심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뇌졸중과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질환과 관련해 전남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실련이 2021년 전국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병원 내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가 전남은 2.1명으로 전국 평균 1.76명보다 높았고 심근경색증 사망자도 8.01명으로 전국 평균 6.75명보다 높았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전문의 수도 전남은 신경외과 4.4명, 흉부외과 3.9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광역단체장인 전남지사와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국방부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명시한 협의 대상에 광역단체장이 포함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청했는데 국방부로부터 광역단체장도 포함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전남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한 것은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천일염 가격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사재기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물론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2차 가공식품 업체 등 현장에서는 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김치 가공 공장. 절임 배추와 김장김치 등 1년에 3,600톤의 김치를 생산합니다. 평소 같으면 1톤짜리 소금 1,400여 개가 가득 쌓여 있어야 할 창고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기 전 3, 4개월 전인 지금 미리 소금을 구매해뒀는데 최근 소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금을 구매하지 못하는 등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김장철 대비해서 지금 소금 구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소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생산량이 많이 나지는 7, 8월에 구매를 하여 원가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한 건조 생선 제조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창 작업 중이어야 할 공장은 멈춰 있고 주문한 소금이 언제 올지 몰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지금 200개를 신청했는데 바로 앞에가 염전이지만은 100개밖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소금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새우젓 제조업체도 비상입니다. 새우젓 판매가가 기본적으로 높으면 저희도 이제 새우젓 가격이 소유자에 납품할 때 가격이 상승되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금 품귀로 소비자에 이어 2차 가공 공장까지 여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생선과 전복 등의 소비 감소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지사가 전남도 실곡장 정책회의에서 최근 폭등한 소금값과 관련해 본격 생산 시기인 7월까지 예약 판매 시스템 마련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소금값 폭등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전남이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주산지로서 책임감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약 판매를 통해 소비자의 소금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윤 의원은 오염수 방류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괴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일본이 방류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중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칫 사망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희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8일 완도의 한 양식장 정화처리 시설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킨 겁니다. 바닥이 워낙 진흙 상태여서 호흡은 희미한 상태였고 몸은 좀 가눌 수 없는 상태, 보조 마스크 씌워서 구조를. 작업장은 지하 3m의 매우 좁은 공간.
그런데 한꺼번에 7명의 노동자가 투입됐습니다. 다 양식장에서 원래 일하던 노동분들이신 거죠? 전문적으로 따로 그 직원들 아니거든요. 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유해가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쌓인 진흙을 퍼나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산소 결핍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좁은 공간에 7명이 과격하게 움직이니까 산소를 다 소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지난해 말 영암에서는 지하 물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4명이 질식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재해자는 362명, 그 가운데 40% 넘게 사망했습니다. 밀폐 공간은 한 번의 호흡만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아주 큰 중대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산소 농도 측정기로 농도 측정을 해야 하고 측정기가 없는 경우 충분하게 환기를 한 뒤 작업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공모 사업에 무리하게 참여했다가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광양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무분별한 공모 사업 참여를 막기로 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업비 222억 원이 투입된 광양 수산물 유통센터.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사업자를 구했는데 최근에는 음식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부담한 사업비만 140여억 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지만 준공된 지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리하게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외면하는 그런 사업들을 또 갖고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수십억에 가까운 또 운영비가 또 들어가게 되고. 이처럼 무분별한 공모 사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시비가 1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공모에 참여하기 전 시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시비 부담액이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도 사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회수되거나 행정적인 잘못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과 보상금을 회수하거나 표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양시는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공모를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모를 받으면 참 좋겠다 하는 좀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광양시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역대학 혁신을 위해 5년간 1,0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글로컬 대학 사업에 전남대와 순천대가 예비 지정됐습니다. 광주 전남 사립대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고 목포대 등 전남 서남권 대학 등도 모두 탈락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설립 여파로 전패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대학.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200억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광주 전남에서만 14개 대학이 혁신 기획서를 냈습니다. 1차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정된 전국 15개 대학 가운데 광주에서는 전남대, 순천에서는 순천대가 포함이 됐고 국립대가 8곳, 사립대가 7곳이었습니다. 글로컬 대학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에 기반을 해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가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광주 캠퍼스를 인공지능 융복합 혁신 허브로, 전남 캠퍼스를 신기술과 첨단 산업 혁신 벨트로 육성하겠다는 발전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강소 지역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안을 제시해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글로컬 대학 지정을 위해 대학 통합 등 나름의 혁신안을 제시했던 광주 전남의 사립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 단계 이제 더 혁신적인 계획서로 발전시켜서 내년에 다시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 지정된 7개 사립대학에는 충청권과 강원권, 영남권이 모두 들어가 있고 특히 영남권에는 4개 사립대학이 포함돼 있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된 15개 예비 지정 대학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서를 추가로 받아 심의한 뒤
10월 말 10곳의 글로컬 대학을 최종 지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 유달산과 사막도 공원에서 재생되고 있는 목포의 눈물 리메이크 곡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이난영의 목소리로 전달해왔던 기존의 방식 대신 젊은 세대까지 따라 부를 수 있도록 10여 명의 가수가 부른 리메이크 곡을 모아 노래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진구는 강진읍 미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대상지로 영락로 일대를 선정했습니다. 강진읍 미 프로젝트는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개선해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경관 개선 사업으로 영락로에 성벽 화단이 배치되고 터미널 부근에는 간이 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암구는 7월부터 어르신 행복 바우처 카드를 전면 시행합니다. 영암구는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종이 형태로 나눠주던 어르신 목욕과 임의용 업소 이용권을 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바꾸고 카드를 배부받을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완도구는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완도군 스마트 관광 안내지도에는 청산도 슬로길 등 주요 관광지 정보는 물론이고 길 찾기, 숙박업소, 맛집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외국어와 음성 안내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 출신으로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트라에서 활동 중인 박은선 조각가가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서울 스텔라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개인 전시회는 디퓨지온의 즉 확산을 주제로 코로나 극복과 희망을 담은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은선 조각가는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신안자운도의 인피니또 조각미술관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베트남 호치민시 교육청과 학생교사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교육청은 앞으로 교사-학생 교류와 정보화 교육 교류, 언어 역사,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예정인 가운데 호치민시 교육청이 우리나라 시도교육청 가운데 맺은 첫 업무 협약으로 전남 다문화 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2023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봉송주자를 모집합니다. 만 15세 이상의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라남도는 시군 추천과 공모를 통해 모두 685명의 성화 봉송주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10월 공식 채화에 앞서 해남 땅끝과 고흥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특별 채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3개월 동안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115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치운항, 무면허 운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흐리겠고요. 전남 해안은 아침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흐린 가운데 일사가 차단되면서 오늘은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기온 목포 25도, 한평과 영암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도 한낮 기온 해남이 26도, 강진과 장흥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로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겠습니다. 한편 전해상을 중심으로 당분간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58분입니다. 주말인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 에어랩. 재설계된 스타일링 툴이 코안다 효과를 이용해 더 빠르게 컬을 완성하고 모양을 잡아주며 잔머리까지 감춰줍니다. 다양한 모발 타입을 위한 스타일링 툴. 탕수육은 두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목하세요. 디이스트. 아파트 이름이 왜 EST일까? 좋은 집, 그 정도로는 부족해서 최상급을 만드는 EST. 빛이 흐르고 바람이 통하고 죽은 공간이 없는 최상급 설계로 디이스트를 만듭니다. 동문 디이스트. 바카스. 아이스크림이 제로라면? 난 매일 먹을 거야. 멈출 수 없는 달콤함? 부담까지 없는 제로니까. 언제나 맛있게 제로하다. 롯데 제로. 우리들의 스타일러한 생활.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이미 있던 땅에 깃발을 꽂은 순간 신대륙이 되었고, 익숙한 방식을 벗어날 때 새로운 작품이 되었지. 일상의 말들이 놀라운 음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소나타도 익숙함도 완전히 새롭게. 소나타 디에지.